옥스퍼드 AIHL 챕터 2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그 스탯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컬렉팅을 하고 오가나이징 하는지,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가공해서 인포메이션으로 만들고 또 knowledge로 그거를 넘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일단 데이터의 종류는 qualitative 데이터랑 quantitative 데이터가 있는데, qualitative 데이터는 나의 MBTI, 나의 패밀리 네임, 이제 이런 것들은 qualitative 데이터죠. 평균 패밀리 네임, median 패밀리 네임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모드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모드 MBTI, 우리 반 친구들의 MBTI가 가장 많은 거, 그런 얘기들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퀄리티티브 데이터도 너무나 중요한 이제 그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만한 구석이 많지만, 우리는 어쨌든 수학에서 지금 스탯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퀀티티티브 데이터를 위주로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안에는 디스크리트 데이터가 있고 컨티뉴어스 데이터가 있어요. 디스크리트 데이터는 이제 보통은 카운팅을 통해서 나와요. 보통은 카운팅을 통해서 티셔츠 1개, 2개, 3개, 4개, 수학 점수 1점, 2점, 3점, 4점 이제 이런 식으로. 컨티뉴어스 데이터는 보통 메저먼트를 통해서 나와요. height, speed, weight 이제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가서 해봅시다. 데이터를 일단 컬렉팅을 할 때는 내가 궁금한 게 뭔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두바이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샐러리 평균이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두바이에 사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파퓰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거기예요. 근데 그거를 조사할 수 없으니, 전부 다 조사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그 중에서 몇 명한테만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 샘플은 반드시 सब셋이어야 돼요. 파퓰레이션의 सब셋이어야 되는데, 내가 저 회사에는 한국인이 있으니까 저 회사에 다니는 다른 인디안에게 물어보겠다 이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조사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샘플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리치하기가 쉬운 어프로치하기가 쉬운 사람들에게만 이제 조사를 하는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이어스드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어스드 샘플링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금 내가 말한 거는 굉장히 이제 컨비니언트 샘플링이라 그래서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그 자체에서 데이터가 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랜덤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랜덤이라는 말은 그 안에 숨은 말이 뭐냐면, 파퓰레이션 안에 있는 그 하나하나 인디비주얼들에게 조사를 할 프로버빌리티가 전부 다 똑같아야 돼요. 나랑 친하니까 뽑힐 확률이 높아지고, 나랑 친하지 않으면 뽑힐 확률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뽑히는 거는 랜덤하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 랜덤하다고 보지 못하고, 랜덤하지 않을 때는 이제 바이어스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무튼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그게 이제 SRS라고 주로 불리는 Simple Random Sampling. 근데 내가 샘플을 1000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제비뽑기 1000번 하기는 너무 빡세죠. 이제 그럴 때는 만약에 이제 전체 파퓰레이션이 10만 명이 있다면 100명에 1명을 랜덤하게 뽑고, 100명에 1명을 뽑을 때는 제비뽑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해서 랜덤 넘버를 하나 뽑아서 47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47 하나를 뽑아서 자동으로 147, 247, 347 해가지고 100명을 자라라라락 뽑아내는 게 시스테매틱 샘플링이에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랜덤 샘플링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두바이에 사는 한국인들의 인컴을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두바이에 사는 한국인들이라는 게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견돼서 오신 가족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직접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회사에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조사를 했을 때 그 카테고리가 좀 이렇게 골고루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파견돼서 오시는 분들 그 안에서 그 랜덤 샘플을 한번 돌리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서 돌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각각 랜덤하게 사람을 고르는 거를 stratified sampl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그 그룹이 스트라타라고 부르는 그룹이고, 스트라타는 겹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영업도 하고 그리고 저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겹치면 안 되고, 그리고 모든 걸 또 다 담고 있어야 돼요. 하고 보니까 프리랜서를 하는 분들은 빠져 있다. 그런 뭐 셀프 엠플로이드는 빠져 있다.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담되 겹치지는 않도록 이렇게 칼로 짝짝짝짝 잘 썰어가지고 그 안에서 샘플링을 돌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stratified sampling을 하면서 여기에서 proportional to the numbers in the population을 또 한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설명을 했었던 대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이제 뭐 파견돼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서 현재 채용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우리가 본다면, 뭐 프리랜스를 하시는 분들, 그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두바이에서 파견돼서 오시는 분들이 뭐 한 70%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10%고 현지 채용이 15%고 그리고 뭐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이 5%다. 뭐 이렇다고 치면, 그럼 내가 100명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그 비율을 반영을 해서 70명은 그 처음 스트라타 현지 채용 파견돼서 오시는 그 가족, 그 파견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 비율을 반영해서 샘플을 찾는 거, 물론 랜덤하게.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을 하는 게 이제 여기서 stratified sampl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 이름만 좀 알고 있어도 좀 감이 오도록 이름이 잘 지어져 있죠. 그래서 이름을 꼭 잘 기억을 해두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200 people을 sorted in order of age, 그래서 좀 나이대별로 소트를 하고 그 안에서 40명을 골랐다는 얘기는 아마도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take first 20 numbers and last 20 numbers는 이거는 biased 샘플이죠. 왜냐면 랜덤하지 않으니까. 지금 어쨌든 고르는 작업이라는 게 없죠. 그냥 결정해버린 거죠. 이거는 랜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take every fifth IQ도 이거는 systematic 샘플링이기는 하지만 사실 여기서 fifth IQ를 또 결정을 하면 원래는 안 돼요. 그러니까 fifth IQ라는 것도 원래는 1 to 50 example 1을 봅시다. example 1에서는 200 people에서 이제 40명의 샘플을 고르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샘플을 하는 게 그 어떤 샘플 방법을 썼는지, 샘플링 방법을 썼는지를 지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일단 A번에서 앞에, 그러니까 일단 나이대로 나이로 줄을 쫙 세웠어요. 솔트를 시키고 맨 앞에 20명과 맨 뒤에 20명을 골랐대요. 그렇게 40명을 골랐대요. 이거는 너무 가운데 있는 그 다른 나이대 분들의 데이터가 조사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고르는 과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거는 랜덤 샘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컨베니언트 샘플링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전체 파퓰레이션을 대변할 수 없어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랜덤 셀렉션이 무조건 기반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B번에서는 take every fifth IQ라고 했는데 이거는 fifth IQ를 한다고 이제 조사를 한 거는 결정을 한 거는 systematic sampling이죠. 근데 systematic sampling에서도 맨 앞에 있는 데이터는 반드시 랜덤하게 뽑혀야 돼요. 그러니까 1 to 5에서 1에서 5까지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고르고 거기서 플러스 5를 하면서 계속 셀렉을 하는 게 이제 제대로 된 systematic sampling이죠. 그 다음에 이제 generate 40 random numbers between 1 to 200 and use them to select the samples. 이게 SRS죠. 그래서 전체 중에서 SRS simple random sampling을 돌린 거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40명을 다 고르는 작업이 사실 보통 작업이 아니죠. 아무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200명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리스트를 또 작성을 해야 되고, 아무튼 뭐 리스트는 벌써 작성을 하긴 했겠지만 뭐 제비뽑기를 한다면 쪽지도 작성해야 되고, 네, 아무튼 좀 귀찮은 일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쿼터 샘플링은 아까 전에
그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이랑 좀 비슷하지만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은 좀 랜덤 샘플링 안에 들어가고 쿼터 샘플링은 그냥 그 해당 숫자를 맞추는 데에만 좀 목적을 두는 샘플링이에요. 그래서 쿼터 샘플링은 보통은 넌 랜덤 샘플 안에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자주 보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그 일단 몇 명의 샘플을 고를 것인지, 각각의 그룹에서 몇 명의 샘플을 고를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만족이 될 때까지 아무튼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샘플링을 할 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그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은 그 안에서 랜덤하게 고른다는 게 기반이 되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 대로 He stands at the entrance to the canteen and interviews. 이거 컨비니언스 샘플링인 거죠. 그래서 쿼터 샘플링은 보통 랜덤 샘플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어스 되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릴라이어블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되게 빨리 끝낼 수 있죠.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 바로바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컨비니언스 샘플링은 내가 계속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샘플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티스티컬 메저를 합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것들은 그 뭐죠? 퀀터터티브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모드, 민, 미디언을 볼 거예요. 그래서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모달 넘버, 가장 많은 게 누구니? 9죠. 그 number of years가 그러니까 9일 동안 선샤인이 있는 연도가 이제 9년이었다. 아무튼 이게 프리퀀시죠. 어쨌든 프리퀀시가 최대가 되는 그때 데이터가 9죠. 둘 다 9여서 말이 좀 헷갈리지만, 아무튼 그 헬싱키에서 제뉴얼리에 보니까 9일 동안 해가 뜬 해가 가장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달 넘버는 9에 요 9예요. 요 9. 뒤에 있는 9가 아니라 요 9고. 그 다음에 mean number of days, 이거는 3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땡땡땡 10 곱하기 8 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주냐면 우리가 이 35 years로 나눠주는 거죠. 그 토탈 프리퀀시로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데이터가 35개이기 때문에 35개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민을 찾는 방법은 지금 35니까 앞에서 17번, 18번째, 뒤에서 18번째, 이게 가장 가운데 있는 숫자겠네요. 그래서 앞뒤로 똑같은 숫자를 없앱시다. 8개. 여기 5개가 있고 5개 없애면 여기 지금 4개가 남죠. 4개, 4개를 없애면 하나가 남는 거는 8이에요. 그래서 미디언은 8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How a day of sunshine might be defined. 이거는 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뭐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하루에 뭐 몇 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아무튼 뭐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고, 네, 여기서 이제 many interpretation이 possible 하고, 여기서는 3 hours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튼 measures of dispersion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그 세 가지가 mean, median, mode가 central tendency죠.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대표하는 값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 근데 그 얘기만으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dispersion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range,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variance보다는 standard deviation, 그리고 IQR, interquartile range,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써주죠. 그래서 IQR은 upper quartile하고 lower quartile을 이제 계산을 하고 어쩌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거를 한번 봅시다. 지금 range를 볼게요. range는 맥시멈에서 미니멈을 빼는 거예요. 지금 맥시멈 데이터는 26이네요. 그리고 미니멈 데이터는 13이래요. 13이에요. 그래서 26 빼기 13은 13. range는 13이고요. 그 다음에 interquartile range를 찾아보래요. 찾아보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찾아보래요. 찾아봅시다. 30이 아웃라이어인지 찾아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계산기를 쓸게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를 그냥 이 상태로 입력을 할게요. 스프레드시트를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19, 16, 21,
21, 13, 21, 30, 26, 21, 15. 이 데이터를 나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면, 우리가 지금 그 컨트롤 VAR을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스토어에서 화살표가 나오는데, 나는 얘를 AAA라는 이름을 붙이겠어요. 그럼 나한테 AAA라는 리스트는 지금 이 숫자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리스트예요. 그래서 인터쿼타일 레인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를 분석을 좀 해볼게요. 스태티스틱스를 들어가서 스탯 칼큘레이션에 원 베리어블 스태티스틱스를 들어가 보세요. 넘버러블 리스트는 우리는 하나고요. X1 리스트는 방금 내가 AAA로 입력을 했으니까 AAA예요. 데이터는 각각 하나씩이니까 그냥 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봅시다. 그랬더니 지금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맥시멈이 30, 그리고 맥시멈이 30이고, 그리고 미니멈이 13이라서 아까 전에 내가 아까 계산 잘못했군요. 맥시멈이 30이고 미니멈이 13이니까 얘는 30 빼기 13이라서 17이에요. 네, 인터쿼타일 레인지는 Q3 21 빼기 Q1 16, 그래서 5예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지금 4.78 이렇게 4.80 이렇게 입력이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아웃라이어니? 라고 물어봤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웃라이어는 인터쿼타일 레인지 곱하기 1.5를 해요. 즉 7.5죠. Q3 얘가 Q1이고 Q3죠. Q3에서 7.5 오른쪽, 그래서 28.5, 그리고 Q1에서 7.5 왼쪽, 그럼 9.5인가요? 8.5인가요? 그럼 8.5보다 작은 수, 그리고 28.5보다 큰 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웃라이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30cm는 28.5보다 크기 때문에 아웃라이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온 김에 저 박스 위스커 그림 좀 한번 그려보고 갈까요? 미니멈이 13이고 맥시멈이 30이니까 10, 30, 20, 15, 25 이렇게, 그러면 13, 여기 미니멈이 있는 거죠. Q1이 16, 그리고 미디언이 21, 그리고 Q3도 21, 5, 30. 박스가 이제 그 미디언과 Q3가 똑같으면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일단 요게 처음 그린 거고, 아까 전에 우리가 분석한 게 뭐였어요? 28.5였던가요? 28.5보다 큰 거는 아웃라이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웃라이어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X 표시를 하는데 이게 뭐 제외를 시킨다는 X는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X 표시일 뿐이에요. 28.5는 저기 28.5보다 큰 건 하나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26이니까 26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컨티뉴어스 데이터를 가지고 스태티스티컬 메저먼트를 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계산을 해보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직접 계산을 하는 것보다 지금은 우선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스프레드시트, 리스트 앤 스프레드시트로 들어가서 저기는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건데,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0에서 1 사이니까 미드포인트 0.5로 입력을 해야 돼요. 0.5, 1.5, 2.5, 3.5, 4.5, 3.5, 4.5, 4.5가 아니고 저기는 5네요. 그 양옆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8,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17, 35, 69, 51, 22, 6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메뉴 스태티스틱스 데이터 스택 칼큘레이션에서 이번에도 데이터는 하나예요. 데이터는 하나인데 프리퀀시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X1 리스트가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A에다 입력했으니까 A예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를 따로 입력해, 짝가랑 다르게. 그래서 프리퀀시에다가 B라고 입력을 해주면 돼요. B하고 네모가로를 해줘야 이제 우리가 저 컬럼을 얘기해요. 그래서 OK 눌렀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Estimated Mean이 2.85, 그리고 Standard Deviation이 1.49 이렇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우리랑 다르지?
내가 뭐 계산 입력 잘못했나? 잠깐만요. 1.5, 2.5, 3.5, 5, 17, 35, 69, 51, 22, 6.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어디선가 계산이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1.49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서 왜 얘가 에스티메이션이냐고 돼 있는데 얘는 그룹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가 17이라는 거지. 실제로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는 알지 못해요. 얘는 지금 다 퉁쳐가지고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거를 0.5라고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은 얼추 0.5라고 보자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룹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있을 때는 아까 전에 입력할 때 했던 것처럼 프리퀀시를 입력하면 되고, 프리퀀시가 없을 때는 그냥 거기를 비워놓거나 1이라고 입력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레젠트 데이터 하는 거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거 입력했으니까 입력한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저기 있는 거랑 숫자가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가봅시다. 얘를 나는 뭐 RRR 그리고 YYY 말고 뭐 555 이렇게 불러볼게요. 그러면은 플러스 여기서 데이터 앤 스태티스틱스에 들어가서 지금 frequency RRR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입력을 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히스토그램에서 근데 세팅을 해줄 수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무슨 말이냐면 frequency에 555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플롯 타입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그려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박스 앤 위스커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보면 지금 여기 있는 그림으로는 어렵네요. 그래서 다시 여기를 지울게요. 그냥 지금 입력되어 있는 거 하나만 봅시다. 데이터 스태티스틱스를 내가 다시 열어서 그냥 AAA만 볼게요. 아까 전에 이제 AAA를 가지고 우리가 박스 위스커 그림을 그려봤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려보죠. 박스 플러스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30이 아웃라이어라고 보였는데 진짜네요. 그리고 미디언이 21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미디언이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Q3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미니멈 이 커서를 가져가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점들은 뭐냐면 데이터의 실제 위치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박스 위스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example 6 여기서 others, 카라코람 그리고 히말라야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톨리스트 마운틴을 가지고 있니? 그러니까 이거는 맥시멈이 가장 큰 거를 질문하는 거죠. 히말라야예요. 그래서 lowest standard deviation, standard deviation이 lowest 하다는 거는 폭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폭이 작은 거는 저 other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edian height 카라코람의 median height은 한 7,450 정도 되나요? 그죠? 저 그린색의 정 가운데 있는 이게 바로 미디언이기 때문에 히말라야의 하이의 인터커탈 레인지를 구해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그래서 7,300 그리고 7,850 해가지고 550 정도? 그 다음에 range of the height 카라코마의 레인지는 여기가 8,600에서 7,300까지 아니군요. 7,200? 7,200에서 얘가 8,600까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1,400? 참고로 시험을 볼 때는 8,600에서 7,200 아닌가요? 시험을 볼 때는 훨씬 더 분명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여기가 왜 8,100일까? 그죠? 8,600인데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여기서 계속 이어서 봅시다. Second highest mountain. 지금 여기에서 그 아웃라이어들까지 표시가 된, 아까 전에는 아웃라이어를 표시는 하지 않았고 지금 아웃라이어까지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중에서 second 뭐죠? Which region you would find the second highest mountain? Second highest mountain은 요거지 않을까? 얘가 지금 그 다음 것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죠? 그래서 카라코람의 그 가장 높은 게 second highest mountain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에서의 second highest mountain은 지금 여기죠. 8,600. 그 다음에 estimate the difference between highest peak and second highest peak in Karakoram. 지금 이게 second highest peak이겠죠. 7,100. 그래서 8,600이랑 8,600이랑 8,100 사이니까 500.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umulative frequency는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지금까지 보던 데이터들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0에서 2까지, 2에서 4까지, 4에서 6까지 이건데, cumulative frequency 데이터는 0에서 2까지 5개, 0에서 4까지 16개, 0에서 6까지 39개 계속 더하는 거죠. 0에서 8까지 70개, 0에서 8까지 89개, 0에서 12까지 97개, 0에서 14까지 100개 이렇게 프리퀀시 테이블을 계속 말 그대로 큐뮬러티브하게 누적해서 그려주는 게 큐뮬러티브 프리퀀시 뭐 테이블 아니면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베리에이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한 종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 오브 패스 페이퍼만 보고 아니면은 examination grade만 봤었다면 지금 보는 거는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죠. 바이니까 데이터가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데이터를 가지고 관계를 잡아주는 거예요. 바이베리에이트 데이터 말고 멀티베리에이트 데이터도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없지만 우리 과정에서는 바이까지만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그 지금까지 하나만 보던 게 이제 유니베리에이트였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바이베리에이트이고 두 개를 같이 보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의 민이 궁금하고 하나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궁금하면 그것만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본다는 얘기는 둘의 관계가 궁금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둘의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약간 펑션 같은 어떤 그 컨셉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뭐고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뭐냐? 그러니까 넘버 오브 패스 페이퍼가 약간 이게 원인과 결과 같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넘버 오브 패스 페이퍼는 인디펜던트하죠. 저거는 그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examination grade는 넘버 오브 패스 페이퍼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걔는 이제 디펜던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얘네 사이의 관계, 즉 코릴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지금부터 이 코릴레이션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먼저 첫 번째가 그 디렉션, 저기 포지티브, 네거티브, 아니면 코릴레이션이라고 돼 있는 건데 포지티브는 뭐냐면 그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네거티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논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건지 내려간다고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도 스트롱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알긴 알겠는데 근데 뭐 그래도 조금 하면 이제 모더레이신 거죠. 그 다음에 윅 같은 경우도 얘도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데이터들이 좀 너무 하나의 패턴을 따라가는 느낌이 없죠. 그래서 스트롱하다는 거는 그 패터나이즈 하기에 얼마나 핏한지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스트렝스를 볼 때는 지금처럼 하나의 라인으로 쫙 아니면 사실 하나의 커브로 보이더라도 그건 스트롱하다고 봐요. 아무튼 이거 패턴 자체가 스트롱하게 보이면 우리는 스트롱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또 하나 내가 열어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12, 13, 15, 15. 12, 13, 15, 15, 16, 17, 17, 18, 19, 28, 30,
33, 34, 36, 36, 38, 39, 40. 얘네한테 이름을 또 붙일 거예요. 나는 아까 전에 붙여서 썼던 이름을 또 쓰면 얘가 약간 꼬이는 경우가 있어서 나는 계속 좀 피하면서 쓸게요. 레스토랑이지만 FF라고 푸드라고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고 그래서 스캐터 플러스 그려라. 스캐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플러스 데이터 스태티스틱스 여기서는 number of schools and number of restaurant에서 누구를 인디펜던트로 보고 누구를 디펜던트로 볼 것이냐에서 조금 애매한 경향이 있죠. 하지만 나는 스쿨이 많아지면 레스토랑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스쿨을 X로 그리고 레스토랑을 Y 쪽으로 버티컬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스캐터 그래프를 그릴 때는 반드시 그 X랑 Y의 그 레이블링을 또 잘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schools and restaurants 이제 이렇게 달아주고 그다음에 correlation 이렇게 해보니까 얘가 오른쪽 위로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strength를 봤을 때는 right로 그러니까 right upward이기 때문에 positive라고 할 수 있고 꽤 strong하죠. 꽤 패턴이 분명해 보여. 그래서 strong, positive. 근데 그 패턴이 리니어냐 아니면 리니어하지 않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를 더 얘기해 주면 돼. 우리는 리니어해 보이죠. 참고로 우리는 리니어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리니어하지 않은 것도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리니어들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strong, positive, linear correlation이라고 말해주면 돼요. 그래서 correlation을 말할 땐 방금 전에 말한 이 세 개를 다 말해줘야 돼요. strength, 그리고 direction, 그리고 linearity인 거죠. linear냐, non-linear냐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10번 이게 other data를 cause 하는지 cause 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이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학교가 늘어나는 게 내가 아까 전에 나는 학교가 늘어나면 뭐 레스토랑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얼중얼했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이죠. 우리는 이 조사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원인과 결과는 참고로 그냥 이렇게 스탯에서 이런 식으로 밝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정교하게 익스페리먼트를 직접 수행을 해야 되고 이제 아무튼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observe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observational data를 가지고는 인과관계를 절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D번 state number of schools and number of restaurants increased over 40 years period.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number of schools and number of 어떤 이유를 한번 찾아보래요. 그냥 아무거나 생각해 보는 거죠. 글쎄 뭐라고 해볼까요? 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뭐 그런 거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오니까 number of school과 number of restaurant이 이제 늘어날 수 있죠. 아니면은 그 도시 개발이 뭐 아무튼 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도시가 뭐 개발이 많이 됐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number of school과 number of restaurant, 그러니까 school과 restaurant이 걔네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걔네도 누군가의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지금 example 9가 이제 새로운 정보를 줬지만 나는 그냥 지금 있는 데이터로 그냥 계속 할게요. 그래서 스캐터 플러스 이렇게 그렸고 여기서 평균이랑 line of best fit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는 일단 line of best fit을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analyze를 통해서 regression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mx 플러스 b의 리니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1.75134x 더하기 7.25668 아까 전에 이게 뭐였냐면 레스토랑, 그러니까 number of restaurant은 1.75134 times number of schools 플러스 7.25668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찾은 모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평균 콤마 평균을 플러스를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안 했죠. 잠깐만. 아이고. 내가 지금 뭘 했나요? 여기서 analyze에서 regression에서 show median and median. median and median이 아니라 우리 mean and mean을 보고 싶은데 저거를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지웁시다. 이것도 모르겠네요. 이거는 지금 내가 처음 본 건데 이거 지웠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다시 스프레드시트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찾아볼게요. 우선 평균 콤마 평균을 찾을 거예요. 평균 콤마 평균은 근데 왜 찾냐면 참고로 방금 전에 했었던 저 그래프가 우리가 그 리그레션 라인이라고 하죠. 리그레션 라인은 반드시 평균 콤마 평균을 지나가요. 반드시. 그래서 스택 칼큘레이션에서 우리가 지금 베리어블이 두 개죠. 아까 전에 나는 스쿨이랑 그 다음에 푸드 이렇게 놨죠. 그래서 이렇게 놨더니 데이터가 X의 평균이 15.7778 그리고 Y의 평균이 34.888 아무튼 이렇게 나왔는데 저 데이터를 다시 한번 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스탯에 들어가서 스택 칼큘레이션에서 다시 MX 플러스 B를 할 건데 X 리스트가 스쿨, Y 리스트가 레스토랑 푸드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이퀘이션을 F2라는 데다 저장을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오케이. 아까 전에 우리가 그래프에서 본 라인이랑 똑같아요. 1.75x 더하기 7.26 똑같나요?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얘네가 평균 콤마 평균을 지난다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F2에 들어가 있으니까 X한테 15.7778을 한번 넣어 볼게요. 칼큘레이터로 가서 F2한테 F2는 참고로 그대로 입력을 해도 되고 베리어블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방금 평균 뭐였더라? 잠깐만요. 15.7778 34.8889 아까 전에 봤었던 거랑 똑같이 나오나요? Y 34.8889 나오죠. 평균 콤마 평균은 무조건 지나가요. 그래서 방금 전에 찾은 라인 오브 베스트 핏이 그걸 지나더라. 그래서 predict physics result student who scored 65% on their mathematical exam. 그래서 지금 우리가 math를 x로 보고 physics를 y로 보고 있는 상태일 텐데 근데 우리는 지금 스쿨과 저거를 보고 있으니까 스쿨이 예를 들어서 14개라면 레스토랑이 몇 개 정도 될까를 나는 추정을 해볼게요. 똑같죠. F2에다 14 넣어보란 얘기죠. 스쿨이 10개라면 14개라면 레스토랑은 그 근처에 한 32개 정도가 될 건가 봐요. 여기에서 매스 성적이 좋은 학생이 피직스 성적도 좋을 것으로 보이는지를 얘기하래요. 우리는 이제 학교가 많은 지역에 레스토랑도 많을 거라고 보이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걔네 둘의 숫자는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포지티브, 스트롱, 리니어 코릴레이션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포지티브리 그 오른쪽 얘가 증가할 때 쟤도 증가하는 그런 관계니까 둘 다 그 같은 포지티브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orrelation, Peirce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말이 돼 있으면 R value라는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데이터를 새롭게 입력하기보다 아까 전에 그 데이터에서 계속 볼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찾은 데이터에도 R value가 있었어요. MX 플러스 B를 찾았을 때 여기 R value가 이렇게 나오죠. 0.99 굉장히 높은 거예요. R value는 참고로 네거티브 1에서 1 사이의 값을 주는 값인데 저게 리니어 모델에 얼마나 핏한지를 생각하면 돼요. 리니어 모델에 얼마나 핏한가. 그래서 0.99란 얘기는 포지티블리 굉장히 핏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네거티브 0.99였으면 네거티블리 굉장히 핏하다는 얘기.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거는 모델이랑 좀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깝지 않다. 모델이 설명을 잘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찾은 그 레스토랑이랑 그리고 스쿨 넘버의 관계는 굉장히 스트롱하다. 그림에서도 그렇게 보였지만 숫자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챕터 2 내용인데 챕터 2에서는 지금 이 correlation coefficient를 보면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찾은 것처럼 2 variable 그 스탯을 찾는 거 그리고 1 variable 스탯을 찾는 거 원 베리어블에서 그 그룹 데이터의 스탯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매우 중요합니다.